이 펀칭머신의 본체에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얘가 요렇게 요것이 뚜껑입니다. 요 밑에 것이 본체예요. 요렇게 밑에가 본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팅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이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봤을 때 우리가 요것을 주투상으로 보고는 있지만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셈블리에서 우측면이었구나. 우측면에다가 요 형상을 먼저 그려놓고 요 형상을 요렇게를 먼저 그려놓고 우측면에서 요거를 요렇게 그려서 돌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정면 평면에서 이 판때기 형상을 마저 그려서 만들어준다. 이게 큰 부분의 이야기예요. 우측면에서 요거를 그리고 정면 평면에서 판때기를 그리고 요렇게 구상을 하셨다면 얼추 맞게 가신 겁니다. 판때기하고 위의 형상을 나눠서 그리는 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어셈블리에 저장을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요것도 역시 펀칭 머신으로 저장을 해 놓고요. 새 파트를 삽입할 때 등각 보기를 놓고서 아까 제가 정면 평면이라 이야기했는데 미안합니다. 우측면 평면을 보고서 우측면도 형상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면 평면을 클릭했는데, 물론 먼저 정면 평면으로 기준 잡으신 분들은 그 형상을 돌려서 정렬하는 게 편하겠어요. 여하간 이 우측면 평면의 스케치를 들어가서 면의 수직 보기, 원점의 위치를 여기 판때기 제일 밑에 놓고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판의 밑에서부터 이 파팅 라인까지를 보고 그릴 것인데, 요 높이를 보니까 74로 보시는 게 맞겠어요. 74.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74로 볼게요. 자, 이 파팅 라인을 쭉 한번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하나 그렸어요. 그러했을 때 파트의 원점에서 얘 높이를 74로 봅니다. 74로 보고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에 날개부터 제가 보는 중이죠. 요렇게 날개 형상 요거를 보는 중이죠. 요거를 재봤더니 요거는 여러분 얼마로 보셨나요? 네, 5로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쪽에서는 얘가 요렇게 됐을 때 요것은 5니까 110으로 보면 되겠어요. 110으로 보고 중간으로 해가지고 중심선을 하나 내려 긋고 원점에 일치시켜서 좌우 대칭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선 자체의 길이를 110으로 보고 요거 기준으로 보는 거죠. 중간점에서부터 선을 내려 긋고 중심선을 내려 긋고
원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 이 중심선의 끝점을 일치로 이렇게 정렬을 해놨어요. 좌우 대칭이 됐죠. 그러면은 라인을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상을 그려서 내려 버립니다. 이때 여기까지만 저는 요거 하나는 안 할걸, 여기까지만 선을 그릴게요. 자,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은 판때기는 요렇게 우측면에서 스케치해서 이어 붙일 거예요. 그런 거로 요 선의 끝점은 판때기보다 덜 가게 긋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는 요렇게까지 그려놓은 거예요. 우측면도 형상에서. 자, 그랬을 때 이 판때기의 두께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판의 두께를 보시면 요거 10mm 나오죠. 그리고 위에 날개 두께도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7mm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두께는 7mm, 요렇게 두께는 10mm.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치수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요렇게는 7. 여기 좀 그러네. 치수가 잘 안 보이죠?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판때기가 놓여질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10. 자, 이제 얘를 미러를 시키도록 할게요. 미러 대칭 복사를 시키도록 할 텐데, 요거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미러를 시킬게요. 자, 셀렉트 해서 중심선하고 같이 잡아서 요소 대칭 복사.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중심선에서부터 요렇게 재보니까 3구가 보이네요. 그죠? 요거는 3구가 보입니다. 3구 곱하기 2로 치수를 보면 되겠네요. 즉 7,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 8까지 넣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선과 선을 이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선을 마저 이어 놓고, 자, 요렇게 이어 놓고 요것을 중간평면으로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중간평면으로 돌출할 때 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가지고 돌출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돌출할 값을 보시면 얘는 6구로 보이시죠? 요거 6구로 보셨나요? 반올림 해성. 자, 그래서 돌출 보스 베이스 6, 9 중간평면 해가지고 6, 9로 이렇게 돌출을 했어요. 일단 이 파트 이름부터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외부 파일에 저장 한번 해 놨고요. 우측면을 이번에는 우측면을 선택해서 이 바닥판 형상을 요렇게 있는 우측면 여기에서 스케치를 하는데, 이 바닥판 형상 요거를 스케치해 가지고 역시 중간평면으로 돌출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닥판 형상을 요렇게 그려 가지고 요것을 중간평면으로 돌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측면에 스케치 들어와서 먼저 코너 사각형으로 하나 이렇게 뜩 잡아 놓을게요. 자, 코너 사각형으로 잡아 놓고 위에 변의 중간에서
파트의 원점까지 중심선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잡아가지고 좌우대칭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중간이 안 됐고 또 일치만 떴네. 자, 중간으로 맞추고 얘를 수직 조건으로 맞추고 원점에 대해서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일치 잡아놔서 좌우대칭. 그 다음에 이 판때기의 윗면하고 이 피처의 바닥하고가 동일선상으로 맞춰야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코너 사각형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요소 잘라내기로 잘라야 되겠습니다. 자, 요소 잘라내기 하기 위해서 코너 사각형 하나 더 추가하고 요소 잘라내기 와서 지능형으로 툭툭 건드려서 잘랐어요. 그랬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중심선 요거에 대해서 대칭 구속이 되면 딱이겠어요. 대칭 구속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치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홈의 형상을 먼저 치수를 볼 텐데 요 폭하고 요 깊이 값하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재 보니까 4가 저는 나왔고요. 자, 요거의 깊이 값을 보면은 3이 나왔어요. 요렇게는 3이었고 얘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치수를 먼저 주는데 요렇게 3mm. 자, 요거에서 요거까지는 4. 그러면은 앞전에 쟀었던 판 형상의 두께는 10으로 봤었으니까 그렇죠. 요렇게 놔두고 전체 이 폭을 재야 되겠어요. 전체 폭을 재야 되겠어요. 자, 이 전체 폭을 재 보니까 저는 105가 나오네요. 105가 나오고, 자, 우측면도에서 봤더니 얘가 돌출되는 값의 절반인데 중간평면이지만 돌출되는 값이 57이 나오네요. 자, 뭔 말이냐면 얘를 105로 잡고 정사각형 돌출이 아니라는 거죠. 얘를 중간평면으로 돌출할 때 값을 보기 위해서, 자, 요것을 이렇게 중간평면으로 돌출할 때 여기의 값을 제가 재봤더니 요 돌출되는 값이 57. 중간평면으로 하면 안 되잖아. 평면이 여하간 57 요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요것을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얘가 중간평면으로 해서 57 57 곱하기 2를 가야 되죠. 참 고의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곱하기 2 57 곱하기 2에서 114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베이스를 이렇게 베이스 형상을 먼저 잡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정면 방향이 요건데 주투상도처럼 되게 하려면 이제 여기를 파줘야 돼요. 여기를 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요거처럼 이렇게 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돌출컷으로 파낸다. 이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 군데를 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얘를 정면 평면보다 요거 우측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요렇게 스케치면을 선택해서 아래 부분부터 파 놓을게요.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있죠?
톡 튀어나온 거는 회전 형상으로 추가해서 돌출을 해줄 거예요. 이 왜냐면 부시 구멍들이 이런 거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회전 형상으로 투상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일단 지금 할 거는 이거 빵 뚫려야 됩니다. 빵 뚫려야 돼요. 만일에 이게 막혀 있었다면은 요쪽에서 봤을 때 이 여기에 그 벽이 표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빵 관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면에 스케치 들어가서 자 여기 코너 사각형을 요래 대충 그려놓고 정렬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하나 이 중간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긋고 중간점 구속이 됐고 원점에 대해서 이 중심선의 끝점을 일치 잡아 놓고 자, 이 코너 사각형의 바닥선하고 판때기의 윗면 모서리하고를 동일선상으로 맞춰야 되겠어요. 여기가 딱 일치하게 컷이 돼야 되죠. 요거 해야 되니까 지금 요거 해야 되니까 이때 요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파팅 라인이 중심선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값을 재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요거를 재보니까 5mm, 두께는 5mm가 나오고요. 파팅 라인에서 이 밑에까지 가는 값은 요거는 4일 정도로 볼게요. 자, 요렇게는 4일이 나오고 여기는 5가 나옵니다. 자, 이 파팅 라인은 2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과제도면에서 중심선만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날개 형상하고 딱 동일한 위치예요. 이 중심선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요대로 그대로 치수를 넣어 볼게요. 자, 요 선에서부터 엣지에서부터 요거를 4일로 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5mm로 보고 요것은 어떻게 파야 된다고요? 돌출컷인데 그냥 관통이 되게 가야 되죠. 자, 근데 돌출컷을 할 때 관통 요거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뚫려요. 요거 돌출컷의 옵션 중에 버전업 되면서 양쪽 관통이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아니었으면은 방향 2도 선택하고 관통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요거보다도 관통 양쪽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빵 뚫렸고요. 보이죠? 자, 요렇게 아래에서부터 요거를 한번 뚫었다면은 이번에는 우측면도에서 이야기하는 요 형상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거 죽겠네. 자, 이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얘는 단면 표시된 정면도에서는 이게 막혀 있어요. 이쪽은 벽이 막혀 있어요. 안쪽만 이거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어디쯤이에요? 여기 어디쯤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참. 요쪽에 반대편에 여기에 숨어 있어요. 요 구멍이. 그죠? 뭐냐면, 이게 말로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게 구멍이 요렇게 파 있고, 요쪽에서도 요런 식으로 파 있다는 이야기예요. 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운데는 막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요 부시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여기가 부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통 형상을 추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파트의 정면 평면에서 그리도록 할 텐데, 자, 이거를 그리도록 할 텐데, 얘 두께는 벽은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거. 예, 그런 면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 벽에 맞춰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것도 잘 보시면 여기 벽에 대한 두께를 회전 단면으로 역시 설명을 해놨어요. 요 두께도 역시 확인해 보시면 이게 5mm, 아 참 이거 4mm구나. 아이고 틀릴 뻔했다. 4mm. 요거 실측해 보면 요 두께 값이 요렇게 두께 값이 4mm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 앞뒤로 막히는 것을 4mm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하고 두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요렇게 두께는 5mm로 보는 것이 맞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요렇게 하나 더 요렇게 구멍을 팔 때 요거의 두께는 4mm로 본다는 겁니다. 요거하고 5mm고 요렇게는 4mm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우측 면도에서 요거 회전 단면 표시해 놓고 요거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스케치를 여기 정면 평면을 저는 선택해서 돌출 컷 할 거를 준비를 해 볼게요. 자, 요렇게 잡아 놓고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하나 추가해요. 대칭을 갈 거니까. 자, 이때 중심선은 원점에다가 일치로 봅니다. 파트의 원점에. 그래 놓고 얘네를 요소 대칭 복사 넘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얘에서 기존 영상에서 우리가 치수를 봐야 되는데, 요것은 아래 관통했던 형상 엣지에 대해서 이거 은선 표시 켜놓으면 요거 은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거하고 이 아래에 있는 수평선분을 저는 동일선상으로 맞출게요. 요거처럼 가려고. 자, 그러려면 디스플레이 아이콘 중에서도 은선 표시로 바꾸고, 관통 모서리가 요거 보이네요. 요거하고 바닥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맞췄어요. 요번에는 요 두께를 또 봅니다. 요 두께를 봤더니 요거는 5mm 나왔어요. 즉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5mm로 잡겠다는 이야기죠. 자, 역시 치수.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예요. 요거는 이 중심선에서부터 요렇게 값을 보고서 곱하기 2로 보면 되겠어요. 자, 얘는 제 보니까 26이 나옵니다. 26이 나와요. 요거는 이 위에 걸 쟀구나. 쏘리. 아래 거를 봤어야 되는데 18이죠? 네, 쏘리. 18이에요. 자, 이건 18이었다는 거는 대칭으로 잡았으니까 18 곱하기 2 해가지고 36이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18 곱하기 2로 봐서 36. 요거는 암산으로 나오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두께를 봐야 되는데 아직 이 위에 거를 제가 안 팠어요. 위에 거를 안 팠어요. 자, 일단 이 두께부터 한번 재보는데 이 두께는 4mm가 나올 겁니다. 그죠? 5 나와요? 위에. 아, 제가 눈을 잘못 봤나? 아, 5로 보시는 게 맞죠? 네. 요 두께는 5mm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더 재 놓을게요. 위의 형상을 제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도 마저 재 보도록 할 텐데, 요거 경우는 27로 보입니다. 네. 자, 27에다가 5에다가 요렇게 치수를 봐야 되겠네요. 일단 두께는 지금 줄 수는 없으니까 27이라는 것만 먼저 주면 되겠어요. 2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는 27로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형상을 돌출 컷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요게 컷이 돼서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자, 다시 전체 과제 도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요 구멍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스케치면은 여기였죠. 여기에서부터 이게 컷이 되는 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거는 여기 회전 단면에 두께값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이거를 우리가 돌출을 할 때 이거를 6, 9로 봤을 거예요. 요렇게 돌출할 때 얘를 6, 9로 봤을 거예요. 6, 9로 봤을 거라면 요거 두께값을 힌트로 이야기한 거에서 4로 확인을 했었고, 6, 9에서 좌우에서 4가 빠지면 되죠. 중간 평면으로 돌출 컷 할 때 얘가 6mm 되면 되겠네요. 그럼 4mm 두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돌출 컷을 가는데 중간 평면으로 해서 6, 1. 자, 그래놓고 이 단면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시 유형도 좀 이거로 바꿔놓고, 요렇게 놔뒀을 때는 중간 점검하는 셈입니다. 요렇게 놔뒀을 때는 얘에서부터 얘까지는 5mm 두께이고, 또 단면 보기 방향을 바꿔서 요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다 안 보이네. 다시 단면 보기 요렇게 해가지고 절단 위치를 살짝 옮겨가지고 요렇게 보면 얘에서 얘까지 이 컷한 요거의 두께는 4mm가 나오고, 아래쪽은 요거는 5로 본 거죠. 여기 조금 그렇죠. 자, 요렇게는 5mm 두께로 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르게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요런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것도 이 과제에서도 앞서에서도 많이 좀 논쟁이 됐어요. 우측면도가 맞다, 정면도가 맞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요거를 주투상도로 우리가 이야기했죠. 주투상도의 이 과제가 참, 과제도면들이 이런 게 좀 짜증나는 부분인데, 주투상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요거를 우측면도 와서 이걸 딱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제가 단면도 보기 하면서 측정하면서 보여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판사 쪽에서 이거를 표시를 잘못한 게 아니겠느냐? 같은 영상을 만들 때 두께를 같이 가야 맞죠? 응력에 집중이 안 되겠죠? 힘의 집중이 얇은 데가 파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바꿀 것이냐면 방금 전에 컷 돌출한 거 있죠? 컷 돌출한 거 요게 두께가 5가 나오도록 뭐였습니까? 이게 5, 9로 하면은 그렇죠. 5, 9로 가면은 요게 두께가 양쪽으로 다 5mm씩 나오겠죠. 마치 이 주투상도에 있는 두께처럼 요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뚜껑도 5mm 두께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요렇게 이 뭡니까? 파놓은 게 이게 생겼죠. 생겼는데 여기에서부터 요 면까지 색이 이게 이렇게보다 이렇게 돌려놓고 은선 표시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은선으로 바꿨는데 여기 요렇게 안쪽에 구멍이 여기 구멍 요게 여기 표시돼 있단 말이죠. 요렇게 요거 보이죠? 요곳의 두께가 여기까지 두께가 원태치 요렇게도 5 요렇게도 5로 설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게 맞겠다는 거예요. 우측면도 기준으로 가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거는 알겠는데 어.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게 그 옆에 쪽 두께를 나타내는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걸 여기에서 뭐 보강대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거 보고 옆에 어. 두께라고 하잖아요. 어.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안 배워가지고 판단하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우측면도의 이 두께가 좀 잘못 표시됐다라고 보고 이 다리의 두께하고 이 구멍에 여기에 생성되는 이 구멍에 의해서 생기는 벽의 두께하고 아래하고 위하고를 똑같게 보자. 똑같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이해하기 맞다는 거예요. 자, 요것이 좀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렇게 화면을 정렬해 놓고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을 해서 자, 요거를 뚫을 거예요. 요거를 뚫을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그려 가지고 파고 들어갈 건데 잘 보세요. 뭐냐면은 우측면도 하고 주투상도 하고 요게 달라요.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측면도는 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 요 선이 또 있죠. 커브까지 포함되는 거.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제가 요 표시한 요거하고 요렇게 연장해서 그어보면 요게 요렇게 동일선상으로 일치함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하, 얘는 뭐냐면 베어링의 하우징을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여기는 호고 본체 쪽은 이렇게 육면체 형상을 덧대서 올린 거예요.
본체는 여기까지는 육면체 형상이 올라가고 여기는 원통 형상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데 본체에서도 역시 추가될 게 여기는 회전으로, 절반이 회전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여간 요거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측면 요거를 기준으로 파내고 그 다음에 요렇게를 더 덧대서 추가하고, 안쪽에 덧대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커버링 하는 것처럼 여기를 회전으로 절반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좀에 복잡하죠? 자, 일단 단순하게 하나씩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우측면도에서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실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이거 홈 내느라 요거하고 똑같아요. 두께가 똑같아요. 아래쪽의 두께하고 위에 쪽의 두께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두께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생길 거의 두께도 계속 해오는 것처럼 요렇게 두께 똑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 들어가서 일단은 코너 사각형을 그립시다. 중심 사각형으로 바꿀게요. 그게 낫겠다. 중심 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우선 그려놨어요. 이 중심 사각형을 원점, 파트의 원점에다 일치를 잡습니다. 은선 표시를 해야겠죠? 아이고야, 은선 표시하니까 정신없네.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두께를 나타내는 모서리가 요겁니다. 자, 요렇게 두께죠. 요렇게 두께 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여기 두께를 이야기해요. 여기 구멍 요거 팠을 때 두께 모서리를 이야기하는 선 요거하고 얘하고 저는 동일선상 같습니다. 요렇게 구멍 팠던 거 요거하고 요 엣지하고 요렇게 동일선상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또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돌리면 이 다리의 엣지를 찾을 수 있어요. 다리의 안쪽 두께를 나타내는 요 엣지하고 얘하고를 동일선상으로 또 이렇게 맞춰요. 바닥에 요 다리에 요렇게 요쪽에 있는 여기 요 엣지하고 얘하고를 동일선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요 선분 같은 경우는 앞서 요렇게 안쪽에 구멍 팠던 거 있죠? 팠던 거에서 요 선하고 동일선상으로 맞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돌출 컷을 또 갈 텐데, 이게 돌출 컷을 갈 텐데, 이것을 요거를 단면 보기를 켜놓고 좀 이야기할까요? 자, 단면 보기를 켜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형상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여기 면보다 5mm 두께가 되도록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요 단면 보기 방향은 좀 마음에 안 드네. 요렇게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까요? 요렇게가 더 잘 이해가 되겠네. 자, 우리 과제도면에서 보면은 우측면도를 참조했을 때 지금 이 사각형 이게 컷에서 내려오는 거죠. 컷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만 컷이 돼야 되죠. 자,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거는 요거까지는 보이죠? 여기 면이 그러하고 여기 면이 그러하고 여기 면이 그러하죠.
자, 돌출컷 할 때 돌출컷의 옵션 중에 곡면으로부터 옵셋이 있어요. 곡면으로부터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옵셋. 곡면으로부터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곡면을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요. 이 세 개의 곡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고, 그 곡면으로부터 5 옵셋 하는 것까지 돌출컷 해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 미리 이야기했죠? 입실 파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께가 5가 되게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돌출컷을 보여드릴 텐데, 돌출컷의 옵션 중에 곡면으로부터 옵셋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곡면으로부터 옵셋. 곡면으로부터 옵셋한 것까지만 컷하는 거예요. 옵셋한 것까지만 컷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선택해주고 요 면을 선택해서 요 옵셋 값을 5로 바꾸면, 뭐야, 수치가 안 들어갔나? 자, 요렇게 바꾸면 선택한 요 곡면으로부터 5 띄운 상태까지만 컷을 해요. 요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두께 값을 주기가 편하죠. 요거를 다시 요렇게 해볼까요? 어머? 이거 완전히 컷되면 안 되는데? 어라라? 잠깐만요. 이거의 윗면으로부터 옵셋 이렇게 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에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 보면을 보기 위해서 은선 표시를 켜놓는 게 낫겠네요. 아따, 정신없는 거. 자, 이 곡면 위치를 잠깐 단면 보기 다시 켜놓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낫겠다. 단면 보기를 다시 켜놓고 요 곡면 선택했던 요 곡면이 아니고 어디로 바꾸는 게 맞아요? 아까 컷했던 요 윗면이네요. 그죠? 여러분이 대답하신, 자, 요 면을 딱 클릭해 놓으면 여기까지 딱 뚫리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상을, 덩어리를 만들고 파내는 것까지는 얼추 왔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 자, 일단은 우리가 앞 시간에 요거를 형상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덩어리를 만드는 것까지 했어요. 등각보기 요렇게 놔두고 보면, 과제도면 형상하고 충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 즉 정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측면 방향이 되었는데, 얘가 이렇게 빵 관통이 됐고, 요것도 쭉 관통이 됐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 맞춰서 요렇게 파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파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여기에다가 덩어리를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해 볼게요. 덩어리를 더 추가하는 작업을 할 텐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거 있죠. 요거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스케치 해가지고 이렇게 더 추가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요쪽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요거는 스케치면을 어디를 잡는 게 좋겠냐면,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잡아버리면 되겠어요.
위에서 그려가지고 요것을 요렇게 만들어지게 요런 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그려서 내리는 셈입니다. 돌출해서 내리는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요거 대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요렇게 한번 측정해 보세요. 여기에서 요것도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둘이 값이 같을 겁니다. 얼마씩 나올까요? 8씩 나오죠? 자, 이거는 요렇게도 8이 보이고 요렇게도 8이 보여요. 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어링이 하우징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대칭으로 보고 그릴 거니까 뭡니까? 요 중심선을 하나 그리는데, 중심선을 이렇게 내려 그었는데 원점에 대해서 이 중심선의 끝점을 일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또 그릴게요. 일부러 구속 조건이 안 뜨게, 피드백이 안 뜨게 엄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단 이 내측의 구멍 안에만, 방금 이렇게 뚫어 놓은 거 구멍 안에만 배치가 되게 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내 벽을 나타내는 이 선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맞춰야겠습니다. 자, 동일선상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그냥 중심선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포인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냥 요 왼쪽에 있는 선에다가 중심선을 중간점으로 맞춰서 시작했어요. 또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틀어졌네. 자, 중간점, 왼쪽에 있는 선분의 중간점에서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추가했고, 역시 원점하고 요 점을 일치로 맞출게요. 아유, 대칭하는 준비 힘들다. 할 거 많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측 벽에서부터 요거 8이라고 우리가 실측했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8mm 떨어진다 신측한 거 기억나죠? 방금 전에 쟀던 거. 내측 벽에서부터 요렇게가 8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아래 거서부터 전부 다 두께 5mm로 두께의 벽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부터 8mm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러면 우측면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우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선에서 중심선까지 요 값이 있죠. 요거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봅니다. 25는 아니죠? 26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그런가요? 26으로 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5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각형을 이쪽으로 또 밀어해 놔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주투상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요거를 우리가 그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러 갑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요소 대칭 복사, 요것도 안 잡혔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미러해 놓은 것이 요 곡면까지 그냥 돌출하면 되죠. 다음까지 옵션으로 돌출하면 돼요. 바닥에 있는 것까지. 잠깐, 바디 합치기. 방향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방향 뒤집어서 저는 맞췄고요.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이 형상은 만들어졌나요? 자, 얘는 상당히 짜증나는 게 많아요. 자, 이제 구멍을 뚫기 전에 구멍을 여기서 바로 가면 안 되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과제 도면에 보시면 요거 있죠. 커버하고 닿는 면, 근데 요쪽에서 3mm 더 튀어나오게 면이 더 있어요. 보이나요? 요거는 베어링하고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으로 얘를 돌출해야겠죠? 그죠? 요렇게 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회전 보스 베이스로 가야 돼요. 회전 보스 베이스. 즉 이 짝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 이 짝에다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 나타내는 이 모서리 있죠. 요거 그대로 따가지고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돼요. 즉 어느 스케치면에 간다? 요쪽에 있는 면에다가 스케치 간다. 제 거는 우측면 평면 인셈인데요. 여기에다가 스케치 들어갑니다. 중심선을 따로 그릴 필요 없이 요 엣지를 따야 되죠. 요 엣지를 요소 변환으로 땁니다. 양끝점을 좀 늘려 놓고요. 그러고서 요거 보조선으로 바꿉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 모서리에 1번 일치 보고서 중심선에 2번 일치 보고 코너 사각형을 추가하면 되겠어요. 참. 더 편한 평면이 있었는데 뭐 그냥 요렇게 갈게요. 자, 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아쉽다. 평면을 바꿔서 이야기할 걸. 왜? 일단 요거 여러분 요거 되셨으면 요거까지 하고, 자, 이 중심선을 하나 더 수직 방향으로 그려 가지고 요거 대칭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파트의 원점을 잡고서 일치시켜 놓고 요거를 기준으로 뭡니까? 요소 대칭 복사를 갈게요. 그래 놓고 요거 3mm 튀어나온 거로 보고, 그랬을 때 요거 값을 보면은 이게 앞서 봤던 26으로 보셔야 됩니다. 26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굳이 실측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굳이 실측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이 26으로 봤던 여기 값하고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동일선상으로 보일 겁니다. 즉 뭐냐면 베어링 커버도 52파이로 요것이 나와야 되고, 요쪽도
커버할 때도 이거 26으로 봐야 되고 여기도 26으로 봐야 되고 베어링 커버의 외경도 52파이가 돼야 되고 자 요런 것들이 다 공통되게 적용돼야 될 형상의 치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얘를 52파이로 치수를 바꿀게요. 자 이거 스케치 평면을 다른 걸로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아이 제가 실수를 한번 해버렸는데 자 일단 회전보수 베이스 할 때 이 중심선을 잡아요. 근데 얘를 360도 돌리면 문제가 돼요. 그죠? 얘를 90도만 이렇게 돌릴게요. 90도만 돌리면 요쪽 방향으로만 가죠. 방향 툴을 쓸 수가 있어요. 방향 툴을 쓰면은 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 평면을 제가 아예 여기를 잡았었으면 180도 돌려서 이렇게 만들게 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 미스였어요. 평면을 요 방향에서 잡아버려 가지고 요쪽으로 90도 요렇게 90도 이렇게 방향 원툴을 쓰기에 좀 불편하게 왔어요. 90도 90도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그 질문하는 분들이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전제 조건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문제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R 값은 여러분 얼마로 보셨어요? 3으로는 이 답이 해결이 안 돼요. 3으로는 왜 해결이 안 된다고 할까요? 자 여기 이 두께가 형상의 두께가 우리가 할 때 얼마로 봤어요? 5로 봤어요. 그래요. 5로 봤고 이쪽으로도 이 두께를 5로 봤어요. 그리고 이 두께도 5로 봤어요. 3으로 주다 보면 필렛 3으로 주다 보면 안 들어가요. 두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및 필렛 라운드 값을 2로 아예 퉁치거나 아니면 안쪽에 적용하는 이 필렛들을 다 2로만 치수를 일일이 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됐고 필렛과 라운드를 2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유 미치겠죠? 네? 필렛 안 졌지롱. 미치겠다. 아유 정말. 그래요. 자, 이 부분이 너무 짜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필렛까지만 요거 해 놓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자, 필렛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필렛 엑스퍼트에서 2로 미리 해놓고 이거 할 때 필렛 할 때 단면 보기 하지 마세요. 단면 보기 해봐야 절반 거를 여러분이 필렛 안 넣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반대편 거는 필렛 안 넣고 빼먹는단 말이에요. 단면 보기 쓰지 마시고 차라리 하시려면은 은선 표시를 사용하세요. 은선 표시. 자, 잘 보세요. 먼저 필렛을 넣을 때 저는 세로 방향을 먼저 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 거는 뭐 됐고 안쪽에 이 구멍 형상이 숨어 있죠. 구멍 형상에서 이 세로 방향으로 있는 거 요거 안쪽에 이게 뭐 여러분이 막 많이 질문했었던 이게
뚜껑이 생겨 있는 거, 회전 단면 때문에 막 헷갈려 했던 거, 이거 세로 방향으로 먼저 넣고요. 반대편에 또 요거 있죠? 아우, 잘 보이냐고요? 저는 잘 보여요. 화면을 자꾸 돌리다 보면은 와이어들이 이게 긴가 아닌가 판단이 돼요. 이 화면을 돌리면서 저는 찾는 거예요. 화면을 돌리다 보면 그 엣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회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요게 이 형상에서 오는 거구나 찾을 수가 있어요. 여하간 요렇게 여기를 적용 버튼을 한번 눌렀어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한 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필렛을 줬어요. 세로 방향. 그러면 이번에는 요쪽 엣지들 하나만 잡으면, 아래쪽 엣지도 하나만 잡으면 필렛이 뺑 돌아가겠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엣지를 한번 딱 클릭해서 얘를 돌아가게 해주고, 요쪽도 한번 해주고, 요거 위에 거는 샥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돌리고, 화면을 살짝씩 돌리면서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고요. 중간쯤을, 어려운 부분이니까 중간쯤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쪽을 마음 놓고 합니다. 아래쪽 여기 요런 거 누를 때 어디 봅시다. 요렇게 누를 때 요런 것들 옵션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요 옵션으로 보는 게 딱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세로 방향 얘네들을 한꺼번에 적용. 자, 이쪽으로 봤을 때 이 형상은 아직 적용은 안 됐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정면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하면, 주투상도 클릭하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또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흘러가게 만들고, 여기를 클릭해서 마저 흘러가게 만들고, 또 하나 더 있지? 요것도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 해놓고, 잠깐 요거 할 때는 좀 요렇게 그냥 보면 좋겠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할 때 뭡니까? 안쪽 다 들어갔죠? 뭐 은선으로 찾아서 넣자. 은선 표시로. 자, 그래서 요거 필렛을 마저 추가할 텐데, 아래 요 다리하고 판하고 만나는 부분을 필렛 클릭하면 얘가 뺑 돌아가네요. 자, 요렇게도 클릭하면 뺑 돌아가죠. 자, 요게 되면은 주투상도 이야기하는 요거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도 해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쪽을 제가 넣으려고 하는데, 요거를 딱 클릭했더니 요런 식으로 필렛이 흘러가죠. 여기 모서리를 저는 클릭했어요. 새로 필렛 적용한 것 때문에 생긴 여기를, 요 모서리를 저는 클릭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필렛이 완성이 돼요. 그랬을 때 위쪽에 요 필렛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이거 요런 현상이겠네요. 여기 필렛이 마저 흘러가지 않아서, 자, 요렇게 해놓고 하나 더 봐야 되죠. 하나 더 봐야 되죠.
어디 갔노? 요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필렛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엣지에도 필렛을 주는 셈입니다. 여기에도 필렛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도 필렛을 줘요. 즉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요거 필렛 넣다 보니까 어때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들에다가는 다 필렛 주는 거다.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요. 아래쪽에 있는 영상들에는 필렛을 다 넣어야 되겠다. 아, 이거 빼먹었다. 아까 이거는 해놓고 안 했네. 여기도 필렛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중간쯤에 있는 여기도 필렛 들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넣다 보면은 지금 그 뭡니까 원태시도 이거 질문을 했었는데 이 세로 방향으로 필렛을 준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필렛을 안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충격이나 진동을 받을 때 응력이 모서리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경우 이 모서리에다 필렛 안 주고 설계할 리가 없다 라고 응력 집중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렛을 맞췄는데 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잡아 볼게요. 이제 요거 절반만 형상이 만들어지게 했던 거 반대편에도 있죠? 적용. 그 다음으로 이 형상에서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하고 요렇게도 필렛이 적용돼 있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두 군데 이렇게 클릭하면 이 필렛은 쭉 흘러가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필렛을 먼저 하고 해야 돼요. 하고 요렇게 필렛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평면도가 없죠. 지금 바닥판에 이 필렛 여기 모서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여기 필렛은 참고할 게 없어요. 단 이럴 때 우리는 설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 볼트 구멍 자리를 필렛하고 동심으로 잡았다 라고 봐야겠죠. 이해되나요? 요거하고 동심으로 잡았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재보세요. 7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필렛 값을 7로 바꿔서 여기를 적용할게요. 자, 필렛 값을 7로 보고 요 네 군데 모서리 아니다. 요렇게도 안 된다. 옵션으로 가지 말고 그냥 클릭할게요. 빨리 하는 걸 하려고 했더니 자, 요렇게는 필렛 7로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필렛 7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R2를 적용하면 요렇게는 동시에 필렛이 적용이 될 겁니다. 요 모서리를 R2로 갈게요. 그죠? 반대편도 그죠? 적용. 아래쪽에 이 판때기 영상 이거 마저 이야기할게요.
주투상도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심선에서 얘까지 이렇게 실측해 보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판때기의 모서리가 볼트 자리에 대해서 동심관계로 돼 있죠.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 거 이걸 이렇게 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볼트 자리하고 필렛 모서리하고를 동심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다르면 여기 힘 받는 거가 또 틀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몇으로 여러분 보셨나요? 9로 보셨습니까? 네. 그죠? 10으로 봐야 되죠, 이거? 네. 우리는 요 모서리에다 적용할 필렛은 10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0으로 실측해서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 해가지고 4군데 모서리. 요거는 옵션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한꺼번에. 자, 요렇게 하면은 이 아래쪽에는 필렛 10으로 맞췄고요. 자, 여러분 마음은 바쁘시겠지만 요거 마저 할게요. 뭡니까? 주투상도하고 우측면도를 보면 여기 필렛하고 여기 필렛 이게 보이죠? 우리가 아직 안 한 거 요거죠. 요거 필렛 2를 마저 적용해야겠어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은 이 다음 시간에 아니다. 요거 마저 하고 갑시다. 아래쪽에 필렛 중에 얘도 있어요. 그죠? 얘도 있어요. 근데 벨트 드라이브하고 달리 여기는 필렛이 주투상도에만 필렛이 있어요? 그런가요? 우측면도에 필렛 있어요? 없어요? 이게 홈이죠? 여기는 필렛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만 필렛 넣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자, 요거는 빨리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 세로 방향으로 요 옵션 클릭해서 요렇게 루프로 필렛을 줄 거 아닙니까? R2 들어갔죠? 적용하죠? 이 엣지를 요렇게 클릭하면 이거 탄젠트 파급으로 쫘라락 돌아가나요? 네, 요거 됐고 여기에서 필렛 더 넣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우측면도 보세요. 우측면도 보시면 여기 필렛 또 있죠? 또 여기 필렛 있죠? 그렇죠? 필렛이 또 들어가 있어요. 환장하겠네. 자, 요렇게 필렛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필렛 넣으면 요거 해결이 되네요. 요렇게 필렛 적용돼 버리고 요렇게 적용돼 버려서 요렇게 적용되는 거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요거까지 해 놓으시고 재생성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투상도 어렵지만 과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렛에서 난해하게 해놨어요. 필렛을 R2로 다 출제를 했어야 되는데 R3도 섞어놓고 R2도 섞어놔서 이게 좀 문제 소지가 있는 과제였어요. 자, 이 과제도면 주투상도를 보니까 이 베어링의 넘버가 6002 베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2 베어링.
자, 이 6002 베어링의 하우징을 내가 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어링 규격을 확인해 보면은 자, 6002 베어링 나와라. 6002 베어링을 보니까 외경은 32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외경은 32파이로 되어 있고 이 하우징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우징의 코너 R도 봐야 되기 때문에 0.3과 32 요거를 보게 됩니다. 자, 뭘 할 거냐면은 중심선을 잡아 놓고 요래 그려 가지고 이거를 회전 컷으로 파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회전 컷으로 파서 여기를 베어링 하우징 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스케치 평면은 뭐 우측면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우측면 평면을 잡아서 자, 면의 수직보기 뭐 요렇게 그냥 놔둡시다. 요렇게 놓고 이때 중심선으로 사용할 거는 이 엣지를 따가지고 보조선으로 그냥 바꿔도 문제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요소 변환으로 따놓고 자, 요거를 끝점 클릭해서 늘려놓고 자, 이 엣지에서 따놓은 요거를 요소 변환으로 따놓은 요거를 양 끝점을 클릭해서 늘리고 보조선으로 바꿔주면 얘를 중심선으로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은선 표시를 좀 켜보도록 합니다. 먼저 뭐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볼까요?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 1번 찍고 여기보다도 여기를 1번 찍고 중심선에 2번 찍고 그렇게 잡아놓고 자,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베어링 규격에서 찾아온 것이 이 베어링 하우징 구멍에 대한 값을 베어링의 바깥 지름 D를 확인했던 거죠. 32파이였죠. 자, 32파이로 보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에서 이 엣지에 걸쳐지면서 여기까지만 파야 됩니다. 이 구멍의 깊이를 확인해 보면 저는 13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엣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3mm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직선부는 이 모서리에 대해서 동일선상으로 가서 붙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반대쪽도 확인해 볼 텐데 반대쪽은 볼 필요 없죠? 대칭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다 해보시면 요게 13에다가 같은 베어링이기 때문에 요 대칭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중심선을 하나 추가해 놓고 원점에 일치시키고 파트의 원점에 일치시키고 수직선을 만들어서 얘를 대칭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하나 추가했어요. 파트의 원점하고 끝점을 일치 잡고 자, 요 사각형하고 중심선을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넘겨놓고 자, 요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구멍을 봐야 되겠어요. 얘네는 동일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름을 실측을 해보면 얘는 28이 나올 겁니다. 28 청춘이시죠?
아닌가 보네요.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얘를 이렇게 딱 찍어 놓고 요 선 하나를 중심선에 대해서 28파이로 맞추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눌러서 음영 처리로 바꿔놓고, 음영 처리로 바꿔놓으면 어느 거 정리해야 될 게 보이네요. 요 선들은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짜투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들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보이죠? 이렇게 보면. 자, 요소 잘라내기 가서 저는 지능형으로 툭툭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지우고 요소 잘라내기의 코너 옵션을 이용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죠. 코너를 이용해서 이어주고, 그런데 여기가 구속이 풀렸습니다. 여기가 구속이 풀렸어요. 제 거는. 이걸 수직으로 바꿔볼게요. 수직 조건으로 마저 넣으니까 완전 정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베어링에 코너 R이 적용돼야 될 부분, 여기 꼭지점들을 코너 R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0.3이었습니다. 규격에서 6002 베어링 경우는 코너 R이 0.2였어요. 0.2. 요거를 이 두 군데에다 먼저 놓고 회전 컷을 갈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회전 컷. 중심선 두 개 있으니까 요거 잡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런 형상이 만들어지나요? 신영씨 어때요? 요렇게 이 육면체 형상이 있는 상태에서 야중에 이거를 회전 컷으로 파는 거예요. 화면 돌려서 보면은 요쪽은 신영씨 거도 맞춰서 왔어요. 요쪽은 왔는데 이 안쪽이 육면체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형상으로 위에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요 위에 거를 하던 중이니까 요 볼트 자리를 이야기할게요. 자, 물론 우리가 이 정면 주투상도 정면에 있는 주투상도를 봤을 때 볼트 자리가 뭐 여기쯤에 나올 텐데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여기에 하나 표시된 거는 우측면도에서만 정확하게 표시가 됐죠. 평면도에 설명이 없어요. 요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이 간격이 좀 멀어요. 틈새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쪽으로 힘이 집중이 생겨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총 6군데로 보는 게 맞아요. 아래쪽도 같은 거죠. 자, 이거를 구멍가공 마법사를 한꺼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요 면에 스케치를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과제도면을 보고 이야기할 때 요 센터에서 여기까지 보는 것처럼 나사 자리하고 이 필렛하고 동심으로 뚫려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찍을 텐데 자, 점을 찍을 텐데 편한 방법은 이렇게 커서를 모서리에다 가져다 대서 센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찍어 줄 수가 있겠죠. 어이씨, 또 이게 잘 안 찍히네. 커서 포인트가 너무 커 가지고
위치겠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제 거는 아이콘이 잘 안 보여 갖고 피드백이 잘 안 보여서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뭐냐면 중심선 요소를 써도 돼요. 중심선을 그릴 때 이 엣지의 센터에서 시작해서 요 엣지의 센터까지 가면 야중에 구멍 가공 마법사로 여기를 미드 포인트도 찍을 수가 있어요. 굳이 점을 찍으면서 갈 필요까지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반대편에도 이렇게 센터를 찾아서 저거 또 벗어났다. 자, 이렇게 센터를 찾아서 자, 이렇게 해 놓고 요 스케치는 종료하고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은선 제거로 놔두면 선의 요소 중에 양 끝점과 중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배치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피처 탭으로 가서 구멍 가공 마법사 가는데 얘는 M5로 보셨나요? 자, M5로 보셨나요? 네. 네? M5일 텐데. 아, M4였구나. 아유, 쏘리. 아유, 미안해요. 자, M4였습니다. 아, 네. M4라고 봤을 때 우리는 다음 조건은 다음까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위치 탭을 눌러서 평면을 먼저 선택해 주고 요 양 끝에 점 선택하는 거는 껌이죠. 이 뭡니까 중심선 요거의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오는데 저기 원점하고 자꾸 일치가 뜨네. 제 거는 이 피드백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하고 저는 이렇게 일치되는 거 또 같은 결과니까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방금 전에 내가 이 찍은 포인트들이 의심스럽다 그럴 때는 자, 나사 구멍 피처에서도 첫 번째 스케치가 포인트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요 스케치를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점을 선택해서 요 점하고 이 중심선하고 중간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도 있어요. 요 점을 선택하고 요거하고 중간점 요렇게 편집할 수도 있어요. 어느 거예요? 나사구멍에 대한 스케치 중에 첫 번째 있는 스케치예요. 요거를 편집할 수가 있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요 스케치는 숨기기 해놓고 여기까지 우리는 나사 구멍, 앞나사부 적용하는 것까지 봤어요. 자, 같이 보는 김에 여기에 그 뭡니까 스포 페이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때기 위를 보면은 요거 보이나요? 요거 있죠? 자, 우리가 실측에서 참고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로 해서 DH 볼트 자립하기 2급 기준 그거는 요거 실측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7 나와요? 반올림으로 아마 보셨나 본데 7이 아닙니다. 자, 얘는 7이 아니에요, 신영씨. 자, 여기를 봐요. 자, 여기를 보세요. 7로 하셨던 분들은 얼마로 고치셔야 하냐면 6.62 파이 DH가 있나요?
DH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6.6이 있죠. 반올림에서 7로 보시면 안 되고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카운터 보호 지름 치수에 요 6.6을 요걸 적용하시는 게 맞아요. 저번에는 5.5였어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요거 정도는 하나 더 참고할 게 있어요. 스포 페이싱 자리인데 요 D-로 표현된 거죠. 요게 15로 돼 있죠. 네. 15로 돼 있죠. 자, 그러면 과제 도면 가지고 또 확인을 해 봅시다. 방금 전에 여기를 파이 DH 값인 6.6을 우리가 찾아왔고 요거 위에 거를 실측해 보면 얼마 나오나 보세요. 14 나왔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규격에서는 얘를 D-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얘를 적용해서 15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깊이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실측하셔도 돼요. 그래요. 요거는 2mm 깊이, 요거는 2mm 깊이로 볼 텐데 요거 구멍 가공 마법사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요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간 이거는 여기 구멍이 하나 배치가 됐고 요렇게 배치가 됐고 얘는 여기가 빵 뚫려 있어요. 빵 뚫려 있고 길이 방향으로 길어요. 그렇죠. 요것도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렇게 하나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해석한 거랑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같은 구멍으로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고 스케치면을 여기로 잡을게요. 스케치면을 여기로 잡고 이 홈 영상을 방향성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빵 뚫고 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쪽으로 구멍들을 배치하면 안 돼요. 이쪽으로 구멍들을 배치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을 추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엣지의 센터에서 시작해서 이 엣지의 센터까지 요게 구속이 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센터에서 센터까지 요 센터에서 센터까지 어차피 피드백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려놓고 센터에서 센터까지 구속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요 엣지에 대해서 요 점이 동심, 요 엣지에 대해서 점이 동심 조건도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 스케치를 해 놓고 자, 요것도 디스플레이 옵션을 은선 제거로 바꿔 놓고요. 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와가지고 옵션 중에서도 구멍의 유형을 이전 버전용 구멍, 요거는 드릴 구멍과 스포 페이싱 요거 일일이 기입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릴 구멍 결정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얘를 눌러 보시면 화면이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기본형인데 요 화살표를 딱 눌러 보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는 카운터 싱크 드릴 스포 페이싱으로 가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카운터 보호 드릴로 갑니다. 카운터 보호. 자, 카운터 보호 드릴로 왔을 때
요거를 좀 크게 할까요? 자, 요거를 크게 했을 때 단면 치수 부분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 보이나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지름은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죠. 자, 제일 위에 있는 드림이 드릴 구멍인 셈이에요. 제 거는 20파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mm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6.6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미리 보기가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그죠? 미리 보기가 표시는 안 되지만 깊이는 됐고 카운터보 지름을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카운터보의 지름은 15였죠? 15로 규격은 15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보의 깊이는 2. 자, 요렇게 놓고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실시간으로 요거 우리가 바꾼 것이 좀 적용이 돼서 보이지 않아서 여기 불편하긴 하죠. 자, 그러면 위치 탭을 눌러서 배치를 해 볼게요. 먼저 판의 윗면을 클릭해 줬어요. 그 다음에 중심선의 양 끝에 점을 일치를 보고서 미러 해버릴까? 미러 합시다. 참 그게 낫겠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중심선의 중간, 즉 제 거는 원점하고 이렇게 정렬이 떴으니까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총 3군데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고서 미러하면 되죠? 네, 요거를 미러하면 돼요. 근데 요때에 요거 손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보이나요, 여기? 껍데기가 씌워져 있죠? 그죠? 자, 요거를 돌출컷을 새로 가는 것보다 필렛의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제 거는 요 필렛이니까 요 필렛을 구멍 가공 마법사 사용하고 난 후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중간에 참조하고 있는 종속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종속 관계를 다 편집해야 돼요. 자, 요 놈을 한쪽만 저는 만들어 놓고 요것을 미러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했을 때 대칭의 기준을 저는 어차피 원점을 딱 맞추면서 해왔기 때문에 정면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겠구나 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 스케치는 숨기기 해놓고 이제 위에서부터 또 구멍 뚫는 거를 볼게요. 아이, 먼 구멍. 아유, 정말 요거예요. 요거 질문하신 분들 중에 얘는 드릴지그용 부시를 참고해야 됩니까?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깎아서 만드는 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존에 있는 기성품이 아니고 K에서 규격품으로 존재하는 부시가 아니고 직접 깎아서 만드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는 요렇게 구멍이에요. 여기도 구멍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원통 영상을 좀 올려놔야 돼요. 그런 거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 구멍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거를 덩어리 만들고 구멍 뚫고 3번의 피처 명령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여기에 요거 튀어나오게 해놓고 중심선 하나 그려가지고 이거를 회전 컷으로 가버리면 더 빨리 끝나죠. 2번의 피처 명령만 쓰면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요 면에다가 두 번째 방법을 쓸게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면의 수직 보기 해가지고
일단 서클 그려놔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통부가 튀어나온 형상하고 똑같습니까? 이 부시를 보는데 부시의 외경이나 원통 형상이 튀어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32로 보면 되겠네요. 32파이. 그래서 이 서클은 32파이로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이 서클 자체가 동심으로 구속이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몇 미리 튀어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2mm 아니에요? 2mm 맞습니다. 그죠? 2mm로 보셨죠? 자, 그러면 얘는 돌출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2mm를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요렇게 해놓고 요 평면이 되어도 되고 요 평면이 되어도 되고, 기왕이면 주투상도 하고 방향이 똑같은 요 평면을 선택해서 회전 컷의 스케치를 갈게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은선 표시를 켜야 되겠죠? 우측면입니다. 자, 중심선을 추구하는데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중심선 해놓고 회전 컷 스케치를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중심선 하나 잡아놓고 원점하고 중심선의 끝점하고 잡아놓고, 자, 얘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코너 사각형으로 이거 그냥 쭉 가도 되죠. 아래쪽도 코너 사각형 해도 되죠. 떨어뜨려서 돼요. 떨어뜨려서도 돼요. 회곡선 떨어져 있어도 돼요. 교차만 안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피드백은 안 뜨게. 이렇게 두 개의 코너 사각형을 그려 놓고, 자, 이 숨은 선으로 이렇게 제 거는 보이고 있는데 요 선에 이 위에 선분이 가서 붙으면 되죠. 그리고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이 아래쪽 선분이 가서 붙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동일선상으로 붙입니다. 귀찮으면 그냥 날개까지 붙이셔도 상관없겠고.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를 붙이세요. 여기하고를 붙여버리세요. 자, 그랬을 때 요거의 지름을 보면은 부시가 들어갈 자리, 요거는 26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지름 26파이로 얘는 넣어놓고, 아래쪽의 구멍도 미리 볼게요. 요거의 경우는 아닙니다. 얼마예요? 요 구멍이죠. 요것은 14로 보일 겁니다. 그런가요? 자, 요거는 그래요. 14파이로 해놓고, 이 코너 사각형의 위에 선분하고 아래 선분은 여기에 맞추건, 그죠? 여기에 동일선상 가건, 또 여기에 동일선상 가건, 아니면 여기에 동일선상 가건, 갈 때 많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엣지에다가 맞추고, 제가 스케치한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까지 체크 되셨나요? 26파이에다가 14파이로 관통되는 구멍 2개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 컷.
자, 그러면 여기에 마무리할 거가 이제 필렛 2 여기 하나 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거진 다 왔네요. 요거에서 조립 방향 못따기 하나 줘야 됩니다. 어딜까요? 아, 하나가 아니구나. 두 개네요. 조립 방향 못따기 그 두 개가 아니고 더 있네. 먼저 위쪽을 봅시다. 여기 엣지에 필요하죠. 베어링을 이쪽 방향에서 조립해서 오고 커버도 조립해서 끼워야 되니까, 그죠? 여기하고 1 곱하기 45도 들어가야 되죠. 자, 조립 방향 못따기 1 곱하기 45도 갑니다. 요거 되죠? 여기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왜 필요할까요? 카바 2번 부품 본체 커버가 없을 때 부시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 꽂겠죠. 요 부시를 위에서 꽂지 아래에서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시를 넣을 수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이 높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아래쪽 구멍도 부시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이 부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 꽂는 부시다 라고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조립 방향 못따기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이야기로 얘는 이쪽에 못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구멍에 이 부품을 이 펀칭 다이라고 하는 부품 9번 부품이죠. 9번 부품을 이 슬롯 형상 요 틈새기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아래로 내려 꽂을 수 있죠. 그런 거로 얘는 여기 못따기 필요합니다. 자, 조립 방향 못따기 제가 해 놓은 것과 확인되셨나요? 여러분 하신 거랑? 자, 그러면 조립 방향 못따기까지 받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얼추 된 것 같네요. 여러분 작업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요 파일도 오늘자 수업자